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2021년 또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은데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새해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에는 아마 결혼을 빨리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소망을 그때 당시에 이뤘던 거죠. 뭐 올해는 혹시 이제 더 이상의 뭐 소망 없습니까? 올해 뭐 한참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43이 됐어요. 43이. 예전에 이제 불혹의 나이 접어들 때는 별로 이런 슬픔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43이라는 나이가 너무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좀 슬픈 얘기가 돼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렇게 됐나?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뭐 이제 50에 가까워지시는 우리 뭐 이태 기자보다는 좀 저기 하지만 근데 저는 올해 계획은 그래요. 그냥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 살아온 인생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털에 우리 3명의 나이 또래는 어떤 성과를 이뤄냈을까? 어떤 유명인들이 있을까? 이 나이쯤에 어떤 성과를 이뤄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시청자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랑 동갑이거든요. K리그 최연소 대표이사로, 구단 대표이사로. 아, 그래요? 강원 FC죠. 그렇죠. 강원도 출신이고. 또 함정, 고독 함정에 함장이 된 또 여성 함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그 아비 아모드 알리 총리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도 40대? 그렇죠. 사실 저희 나이 또래예요. 왜 예시는 그렇게 들어놓고 본인이 뭐 대표가 되거나 뭔가 좀 드라마틱한 걸 왜 상상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급하지 않고 올해는 행정수도에 그리고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1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행정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열심히 쓰겠다는 기자상을 노리고 좀 그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 기자는요? 다소 뻔한 얘기지만 국민들 모두가 빨리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또 예방적 측면에 백신이 나와서 물론 완전한 과거의 일상으로는 못 돌아가더라도 위생관리 이런 건 더 철저히 지금 습관처럼 하고 그래도 예전처럼 부모님 그다음에 친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침을 살짝 튀기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걸 꿈꿀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좀 더뎌진다고 하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올해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소통 방식도 있을 것이고 뭐 레트로라고 하죠.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한테 손편지를 써서 한번 우체국을 활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 집배원들이 힘들으시려나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한번 좀 자기 표현을 오히려 조금 더 해보는 2021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감정적인 분이었나? 희한하네. 그러니까 45 연세가 이제 되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되시는 것 같아. 원래 되게 냉정하고 냉혹한 분인데.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저희가 항상 이제 도는 이제 그런 코스이기도 한데 지난 회에서는 2020년 주요 뉴스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또 오늘은 2021년에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뭐 분기별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도 뭐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뭐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대단히 또 중요한 세종시가 정상건설 2030년 완성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와 이슈들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게 개인의 버킷리스트 있을 것이고 세종시가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리스트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보는 2021년의 세종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이제 분양 물량이 한 총 7,861세대가 지금 물량 준비. 올해 최대어가 바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올 한 해 있을 주요 이슈들을 미리 점검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또 꺼내놓고 보니까 오늘 이 주제를 사실 준비를 하면서 과연 좀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분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께서 좀 체감하시기에 쉽게끔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분기별로 좀 나눠서 주요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1, 4분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1월부터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하죠. 먼저 세종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당장에 이제 청약 시장에 관심이 가는 뉴스들이 몇 가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입니까? 분양 물량이 한 총 7,861세대가 지금 물량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분양이 5,684세대, 그리고 임대 물량이 2,177세대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1월 첫 분양, 그 6-3생활권 산울동, 네. 산울동 H2, H3 블록에 1,350세대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한 네. 1,300에서 1,400 선에서 뭐 시하고 조율이 될 거고, 네. 그 1월 초중순쯤에 분양 공고나 분양 승인이 나서 1월 말쯤에 공고 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려서 뭐 이렇게 분양가가 결정될 거라고, 분양이 시작될 거라고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요것은 지금 타입이 한 14개 된다고 들었어요. 14개 타입이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분적 84제곱미터는 한 2-3개 타입밖에 안 되는데 14개 타입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서 눈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상반기에 또 물량이 LH00 분양인데요. 그 M2 블록에 995세대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 하반기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 평판 1위 자리를 많이 고수했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드물게 좀 그 브랜드 아파트가 좀 들어서요. 그래서 뭐 명칭은 뭐 밝히긴 그렇고요. 그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1,350가구가 L1 블록에 준비가 돼 있어요. 마지막은 LH 6-3생활권에 H1 블록에 1,180가구 그 민간 참여 공동주택인데요. 이거는 신혼희망 타운하고 그리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네 곳을 내년 분양 물량 중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2020년은 조금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보니까 네. 좀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승동 기자가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어쨌든 정부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무주택 실소유주가 부동산 규제 흐름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들, 청약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특별 공급 제도가 가점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미리 잘 파악하셔서 전략적으로 임하시면 2021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되게 행복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 산울동은 사실은 6.25 전쟁의 아픔을 좀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BRT 라인에 가깝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거 여건이 괜찮을 것으로 미세먼지를 특화하고 또 층간소음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외에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4-1 생활권 반곡동의 민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약 1,500세대 정도가 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4 생활권 해밀동, 그러니까 산울동의 맞은편이죠. 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반기가 400여 세대, 그다음에 하반기가 한 600여 세대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다는 새로운 또 도시형 생활주택 그 주거 지역도 한 번쯤 이렇게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뜨겁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 밖에도 1월부터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행복청에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던 1생활권부터 3생활권까지의 관리 권한이 세종시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그런 소식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접했는데 과연 넘어오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1생활권부터 2생활권, 3생활권까지의 그 예정 지역 4, 5, 6생활권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1, 2, 3생활권이 예정 지역에서 해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이후에 개정한 이후에 국비 8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에서 이제는 1, 3생활권을 제외시킨다. 이제
국가 사업으로 가지 않고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세종시로 넘기겠다라는 의미여서 한편으로 보면 국비가 투입되지 않을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관심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로 민원이 이원화됐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민원이 좀 더 빠르게 전달이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1, 3생활권을 시작으로 해서 반곡동, 나성동, 지편동까지 추가로 해제되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태양이 2명이었다고 쳐요. 행복청장, 세종시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건설을 하는데 2명이야. 근데 이제 1명의 권한이 줄어들고 이제 그 지자체의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던 이 행복청장의 그 임무가 세종시장이 가져오면서 세종시장의 권한이 커진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정말 도시 건설 주체로서 중심 역할이 된다. 행복청이 좀 권한이 축소된다. 요거를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행복청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세종시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참고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제가 되면서 국책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 강주전 국회의원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그 법안 발의해서 호수공원, 정부 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 그 다음에 중앙녹지공간 일대 이렇게 합강동까지 5-1생활권까지 거기는 해제하지 마는 이런 형태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조금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의미가 뭐냐면 국가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까지 세종시가 갖고 오면 세종시가 그 재정을 대야 돼, 운영비를. 그래서 세종시가 운영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되면 안 된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부담해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2월로 한번 이제 가 보면 당장 주목되는 소식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공청회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뭐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 있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좀 처리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불발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가 좀 악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그리고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또 대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또 이런 정치권의 관심들이 이쪽으로 쏠릴까봐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좀 멀어지고 이럴까봐 좀 두려운 게 있는데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야지만 그래도 국회를 세종의사당을 국회 세종의사당 당당하게 설치할 수 있고 반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그 법 개정안 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 2월 달에 중요한 자리가 마련돼요. 그리고 홍성국 의원이 그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이 자리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스포츠계에서도 선수를 선발할 때 최대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최대어가 바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꿈에서 현실화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만한 그 정도의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정안이 통과 직후 그게 이제 3, 4월 임시국회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그 예측컨대 2026년에서 2027년에는 호수공원 앞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추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고사항 조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가의 아주 중대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인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설치돼야지만 이제 명분이나 뭐 떳떳하게 아무 잡음 없이 이제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돈이 집행이 돼요, 예산이. 2018년도부터 10억 그리고 올해 127억 해서 147억 원의 설계비를 이제 확보를 했어요.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물꼬가 터진다. 왜냐하면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서 정부 예산을 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비를. 근데 지금 올해에 그 지금까지 따왔던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다. 2월 달에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을 하나 꼽자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올해도 아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뭐 사안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종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어왔는데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입지가 정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금 후보지로 얘기되는 곳들이 뭐 읍면부터 해서 세종시 신도시의 중앙공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세종 복합하류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있는 육생활권이죠. 육생활권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이냐 신도시냐 아니면 읍면 따로 신도시 따로 할 것이냐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막 의견들이 막 쏟아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감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시민 편익 시설들이 동반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러려면은 추가 예산이 많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2월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2025년까지 건립을 해낸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 거 아니에요? 전동면 3중리도 그렇죠. 선정이 됐다가 그 응모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간 건데 어느 마을, 어느 동네가 이 신청서를 낼 것인가.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읍면 지역에서 뭐 두 군데가 낼 수 있고 뭐 이쪽 뭐 동지역에서도 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되게 권장을 하고 있고 뭐냐면 친환경 종합센터를 만들 경우에 주민 지원 시설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기존보다도 2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유경 사업 이 국가 마을 지원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종시가 얼마나 또 제시해서 그 마을별 동네별 우리 마을로 오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리고 거부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많았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자칫 또 신도시와 이제 읍면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의 요소로 그렇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아갈지는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어서 그럼 이제 3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당장 이제 주목되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의 첫 비즈니스 호텔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아직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같은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이 오픈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출범 8년 만이에요. 세종시 출범 8년 만에. 호텔 인프라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출장 오시는 분들, 뭐 관광객들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그분들 다 대전 인근 청주로 주무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역의 유출 뭐라 그럴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2월에 오픈하는 호텔이 있어요. 413객실 규모고요. 그리고 한 3, 4성급 호텔인데요. 이 호텔이 문을 열게 되면 그래도 세종시가 좀 주목을 갖고 있는 게 마이스 산업, 컨벤션 문화 이런 것들에 주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 호텔 중심으로 세종시에 들어서게 되는 흐름인데 사실 이제 관광 호텔 보통 얘기하잖아요. 관광 호텔로 얘기했을 때 1000여 개가 국내에 있는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다 쏠려 있다고 하고 세종시는 관광 호텔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승훈 기자가 얘기했던 그 호텔이 들어서도 관광 호텔이 아니라 비즈니스 호텔, 그러니까 정부 세종시청사와 관계 있는 업무 관계자들이 이제 머무르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어진동에 또 2개의 호텔이 현재 준비되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다 비즈니스 호텔 형태고, 또 하나의 부지에도 준비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아무튼 머무르고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세종시의 여건이 좀 빠르게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주무셔도 되죠. 근데 이제 주무시면 되죠. 저도 비즈니스 호텔은 왠지 좀 탁하지 않아요? 일하러 가는 곳. 일하러 간 것 같고 깨끗해요. 왠지 노트북을 펼쳐야 될 것 같은. 깨끗해요, 호텔. 깨끗하긴 하지만 깨끗하게 좋아요. 관광, 좀 놀고 쉬고 이런 호텔 느낌. 이름으로써 그동안 뭐 대전 유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청주로 일하러 오는 공무원들이나 또 기업 관계자들도 다 이제 외지로 나가서밖에 이제 잘 수 없었던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그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또 3월에 하나 굉장히 좀 그 기대되면서
주목할 만한 이슈 하나가 이제 교육계에서 하나가 있는데 신도시는 아닙니다. 읍면 지역 특히 이제 조치원읍에서 이제 두 개의 중학교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통합 재배치되는 방안이 3월부터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해요. 좀 어떤 소식이죠? 기존에는 이제 조치원 중학교, 조치원 여중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만, 여학생들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 형태가 돼 있었는데 요즘 시대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치원 중과 조치원 여중이 통합이 돼서 신흥리로 조치원 신흥리로 조치원 중학교로 통합 이전이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남녀공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 가칭 세종중학교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남녀공학이 들어서고 각각 뭐 31학급, 25학급으로 해서 올해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조치원 중학교는 한 5월 정도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신축 이전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5월 돼서 이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조치원 중학교로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남녀 공학은 출발은 하는 거는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출발을 하는데 다만 건물은 그렇죠. 신축이 조금 늦어지는 그래서 부분이 5월 있기 정도에. 때문에 간단히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사분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미리 점검을 해봤는데 연초여서 그런지 굉장히 뭐 다양한 이슈들이 벌써부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혹시 1사분기에 못다 짚은 소식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요거 말씀드리면 맞지 무릎을 치실 거예요 아마. 네. 일생활권을 연결하는 이제 내부순환 BRT, 보조 BRT. 네. 이게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시범운행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6km 좀 구간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래 디귿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디귿자를 디귿자로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죠. 예, 예, 그렇게 예. 도는 건데 네. 고운동 주민들이 염원이었고 또 염원을 시가 받아들여서 어쨌든 보조 BRT를 설치를 해서 내부 시범 운행을 들어가는데 세종터미널을 기종점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운영이 돼요. 그 정류장이 27곳이나 돼요. 근데 이제 곱씹어봐야 될 게 26km의 정류장이 27개가 들어요. 근데 보조 BRT라면 정말 지하철처럼 한 번에 멈춤 없이 쭉 가는 게 BRT 아니에요. 정시성, 신속성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근데 그 보조 BRT는 뭐 신속성, 정시성은 뭐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월 5일부터 이제 시범 개통을 하는데 가장 관건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성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코로나19 시대에 버스 이용객이 점차 줄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세종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콘셉트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외면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범 운행 기간에 부정적 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선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올해에 그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개로 연관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원 모양의 내부순환 그 BRT 중심도로 여기에 이제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운전자가 현재 상황에서는 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전자가 타지 않는 자율주행 그 버스가 운행이 된다. 미래형 버스가 운행이 된다는 것도 좀 관심 가져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버스가 BRT 라인에서 먼 그 생활권 지선으로 같이 시범적으로 운행된다. 그래서 콜을 하면 그 버스가 와서 수요응답형으로 데려가주는 뭐 이런 형태도 한번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검증하면 그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사분기에 또 하나 이제 짚어보자면 그동안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시도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이 이제 같이 쓰는 공동 캠퍼스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입주 의향서를 받았는데 어떤 대학들이 들어서게 될지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날 거라고 하죠. 10여 곳 뭐 이렇게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이 대학들이 내놓은 조건들 그리고 뭐 맞는지 분양 임대형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조건이 맞으면 다 입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공동 캠퍼스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도 착공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뭐 항상 강조했던 게 단독 캠퍼스 유치 그리고 외국 대학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공동 캠퍼스 유치를 통해서 시발점이 돼서 단독 캠퍼스 유치까지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사분기 좀 정리가 됐으면 이제 2사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4월에 좀 가장 주목되는 것을 꼽자면
세종시 발전 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철도망 관련해서 국가 이제 제4차 철도망 계획이 4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죠. 세종시 관련된 것들 이슈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탄진에서 내판 연동면 내판역, 그렇죠. 그다음에 조치원역으로 이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청주로 향하는 이런 노선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신탄진 대전, 그다음에 세종 뭐 내판 뭐 지나서 조치원, 그다음에 오송역, 청주 시내, 그다음에 청주 공항역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3개 시도 4개 시도가 연결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내판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에 노선을 신설해서 정부 세종청사역에서 그 ITX 새마을호 예를 들면 네. 그걸 타고 서울로 직행할 수 있는 이 노선도 두 번째로 고려되고 있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세종청사역에서 공주, 그 다음에 청양, 부여, 보령까지 충청권 관광산업문화철도가 또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합의를 보고 추진하자라는 결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기면 이 사업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성이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좀 뒤에 있습니다. 2030년 전후에 하나씩 실현되는 흐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세종시 이제 중앙공원, 중앙녹지공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공원하고 수목원이 지난해 말에 이제 개장을 했었잖아요. 뭐 올해 이제 나성동 일대하고 연결되는 뭐 보행교, 도시 상징광장 이 같이 이제 동시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도시 상징광장 언제 정도에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될지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서울의 명동거리 같은 곳이에요. 그래요. 네, 나성동 중심 3억지구의 10십자로 가로지르는 한 600m 구간에 이제 폭 45에서 60m 정도 이런 구간으로 이제 그 설치가 되는 길인데요. 상당히 이제 랜드마크로 이 조성 초기쯤에 발표가 난 뒤에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지 공간하고 뭐 박물관 단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주상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충청권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정도면 오픈을 그럼 개장을 하게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일단은 뭐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3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뭐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상징광장하고 아울러서 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세종시청까지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보행교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나성동 국세청 앞쪽에서 네, 거기에서 쭉 도시상징광장이 연결이 돼서 아트센터를 지나서 그다음 세종예술고를 지나서 중앙공원 1단계, 2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수목원, 그다음에 금강 보행교까지 예. 뭐 이제 좌측으로는 호수공원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도보로 쭉 차 없는 거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너무 길지 않을까요? 길긴 하죠. 길긴 하지만 걸어서 가기. 뭐 가다가 그리고 또 광장에서 막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점프해봐 그러면 점프 딱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러네요. 보행 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젊은이들 간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포토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금강변에 가서 금강보행교를 건너볼 수도 있고 찻집에서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좀 아름다운 상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기가 올해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보냈어. 아니, 감동적으로. 나중에 거기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냈어. 사실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나성동 아까 이제 말했던 도시 상징광장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굉장히 되고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올해 뭐 한 상반기 정도부터는 입주가 본격화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세종시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부에 위치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한 4,000세대 규모 정도 돼요. 예, 그분들이 이 한 가구당 한 3명 가족이 그렇죠. 있다 치면 벌써 뭐 한 만 명이 넘죠.
부산국가 아파트도 입주하면서 여기에 지금 뭐 계속 밀어주고 있지만 원래 세종시 입지로 결정된 그 국립민속박물관이 그렇죠. 이제 내년 가시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아까 수목원하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여기에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 네.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영화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자연사 박물관은 어느 곳에 가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꿈의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 지금 박물관 단지에 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할 것인가,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게 대선 정국하고 맞물려서 또 공약 사항이 돼서 요것까지 이뤄진다면 이 나성동 중심 상업지구에서 수목원, 뭐 금강부 연결이 이어지는 이 공간은요.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죠. 전 세계. 전 전 세계로? 네, 전 세계로 할게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코로나가 세계. 괜찮아지면 전 세계. 다만 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뭐 준공이라든지 개관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 못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관계 기관에서도 정확한 그 시기를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2, 4분기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점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자, 2, 4분기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짚어봤는데 뭐 추가로 짚어볼 것들이 있다면 뭐 한두 가지만 짤막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뭐 짧게 얘기하면은 대평동에 정부세종청사에 이어서 2호 수소차 충전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전략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올해 좀 늘리는 그렇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상에서 수소차가 좀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열릴 것 같고 기타 이제 그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관 목욕탕을 문화공간으로 그렇죠. 예. 청자장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서 창작 활동이라든지 전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세무소가 이제 그 교육청 옆에 공간 네. 있죠. 그쪽으로 이제 독립청사로 이전을 하는데요. 이쪽 시설이 이제 근린공원 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동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2, 4분기까지 해서 뭐 상반기 정도 짚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많은 정보를 오늘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좀 빨리 이제 3,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이제 하반기는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3, 4분기로 넘어가 보면 당장 주목되는 소식은 지난해 말에 굉장히 좀 핫했던 소식이기도 하죠. 그 자치경찰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가 7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겨요. 자치경찰제. 네. 이 자치경찰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경찰이 이제 전국 경찰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경찰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을 했죠. 그렇죠. 지휘권이 있고. 근데 자치경찰을 함으로써 그 권한을 시장한테 줘요. 자치단체장한테. 자치전체장이 인사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자치경찰의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의 NIPD 같은 로봇캅 보면은 경찰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그렇죠. 뭐 보고하고 로봇캅이 보고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민 밀착형.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 불만 있으면 경찰청장에다가 시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건의를 하고. 근데 지금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경찰 치안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주민 밀착 정도 하고 뭐 교통 체계도 더 가꿔지고 이런 그 중앙의 힘이 지방에 분산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경찰법 개정안은 좀 조금 약간 좀 졸속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도 국가 경찰의 권한이 많다. 종속 관계가 돼 있다,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자치, 뭐 경찰위원회, 뭐 이런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분리돼가지고 자치경찰 틱하게 만들어놨는데 자치단체청의 힘은 별로 없어요. 인사권도 특정 계급의 인사권이 약간 있고 자치경찰의 힘을 발휘할 수,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단체장의 시장의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치경찰이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해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생활 안전에 대한 영역이라든가 여성 청소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법규, 뭐 교통 시스템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충분히 입김은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서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첫걸음 치고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자치경찰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로드맵이 있어요. 그걸 축소해버리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부에서도 알 거예요. 근데 코로나나 이런 예산들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넘겨주면 지자체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가경찰에서 조금만 변형을 주면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돼서 그런 부담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느냐 실수로 보는 의견도 있죠. 네. 물론 뭐 현재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시행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7월에 시작이 되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치안 행정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점검을 해볼 거는 현재는 세종지방경찰청 산하에 세종경찰서 딱 하나가 있잖아요.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신도시 쪽 중심으로 한 치안을 행정을 책임지는 남부경찰서가 이제 다시 개청을 하게 된다. 남부경찰서도 이제 지방행정타운, 시청, 그다음에 우체국, 뭐 세무서 근처에 이제 터를 잡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빠르면 6월인데 하반기 정도에 아마 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남부경찰서가 생기면 조치원읍에 있는 기존 세종경찰서, 이제 북부경찰서 형태가 되겠죠. 그 두 개 경찰서를 진용을 갖추게 되고 지금 소담동에 있는 세종지방경찰청도 이동 배치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경찰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모은 곳은 다정동의 한 입지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경찰청 본청과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세종시 행복청이라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올해 다정동 입지가 확정이 되면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한 세종경찰청 신청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남부, 북부, 그다음에 다정동 이렇게 해서 삼각축으로 어떤 치안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제 그동안은 민간 건물에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지방청인가 약간 네. 그런 의아함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말고도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지구대도 뭐 또 창설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일선 지구대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도담, 고운동, 존촌동, 뭐 아름동, 영기면까지 이제 관할하는 지구대가 이제 아름지구대였는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4,3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전국 평균은 461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엄청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도담, 어진동 지구대가 신설이 돼요. 특히 이제 중앙 수목원이나 뭐 호수공원들이 있잖아요. 유동인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치안을 더 보살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부경찰서 개청도 의미가 있지만 도담 어진지구대 개청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3, 4분기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잘만 진행이 된다면 그렇죠. 잡음 없이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데 세종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크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해요. 공청회를 개최했죠. 네. 온 오프라인 공청회 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 공청회도 상당히 찬성이 많았고요. 찬성이 어느 정도 됐죠? 한 명 정도만 대전을 찬성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세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는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일부 중기부 직원들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공인중개사분한테 들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던 공인중개사분한테 들었는데 알아보고 있다. 기정사실이 됐다. 8월쯤에 중기부가 이전한다. 8월에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많은 정부 부처들이 외부 공간을 좀 민간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로 민간 건물에 일단 둥지를 틀고 2022년 하반기에 그 정부 세종청사 안쪽에 있는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정부 세종청사 입주기관들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3, 4분기는 무더운 이제 7, 8월, 9월까지도 이제 더우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이슈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3, 4분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4, 4분기로 넘어갈 텐데 가장 먼저 이제 10월에 이제 주목되는 거는 시민들의 굉장한 염원이었죠. 특히나 이제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비롯한 그쪽 이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종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라고 해요. 호수공원에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중앙적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시립도서관이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약간 그 서측이죠. 고운동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월에 문을 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도서관 인프라가 한층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생활권별로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곡동하고 그다음에 6-4 생활권에도 도서관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시립도서관에는 주차장이 없고 구내식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주 맹점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서 이게 특정 생활권만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있죠. 주차장 수가 되게 부족하게 부족한 거죠. 아, 너무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되게 시끄러웠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마을 도서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면 되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좀 불거져서요. 예. 시립도서관 인근으로 이제 뭐 보조 BRT도 이제 지나가니까 대중교통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많이 이용해야 돼. 그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아마 많이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가져가 보고 또 10월에 하나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잠깐 짚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10월에 사무실을 세종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그렇죠. 확정이 됐죠. 예. 저희 의회의 성과입니다. 세종 성과예요. 예, 지난 1991년 그 임의단체로 출범한 이래 여의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요. 자치회관, 지방자치회관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성과다. 또 하나 이제 10월 정도나 이제 4, 4분기에 관심을 가져볼 사안은 사실 몇 년 동안 많은 이제 논란을 빚기도 했었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저 이제 전월산 자락에 이제 자리를 해서 굉장히 너무 좋은 자리다. 이제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종교단체가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혜 논란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소송전도 3건이나 있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흐름이고 입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전월산 자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만의 시설이진 않고 뭐 대웅전 이런 것들도 있고 불교문화 체험관으로 해서 시민 체험 시설로 해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걸 문화 시설로 봐달라. 불교도 하나의 역사적 산물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좀 하고요. 다만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너무 그 불교계에 치우친 어떤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배려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고 싶습니다. 자리가 참 좋긴 좋아요. 아, 기가 막혀요. 자, 읍면 소식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경부선 철도 때문에 조치원읍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제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좀 돼 있는데 서로 이제 화합할 수 있는 동서 연결도로가 이제 개통이 연내에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있던 그 시기에 경부선 선로가 조치원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 선로가 지나가게 되면 뭐 이제 차량은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겠지만 그렇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이 있다 보면 단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도시가 아무래도 발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270m 지하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막힌 동맥경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치원의 발전이 소통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100년 수건이 해결됐다. 조치원 주민들의 100년 수건이 해결됐다. 물론 지금도 왕복 2차선 도로에 조그만 도로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시원하게 도로가 뚫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철도 부분은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동서 연결. 예.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짚어볼 이슈들은 사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 4, 4분기 혹시나 못 짚었다. 한두 가지만 뭐 짜락하게 진짜 이제 시간 없습니다. 농정문 이점 할까요? 농정문 이점 어때요? 괜찮죠? 방곡동으로 들어와요. 농정문. 지금 조치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조치원에 있는데 지금 방곡동에 이제 지상 4층 규모로 그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방곡동 일대 상권 활성화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있고 뭐 오관왕뜰 공원에 그 저희 세종시가 이제 국민체육부나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국민체육시설 분야 해가지고 그 공모를 냈어요. 당선이 돼서 그 한 뭐 3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시대체육관 샤워실 뭐
체육 편의시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서요. 오남도유공원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죠. 같은 시기에 이제 조치원에 이제 도돌이파크라고 해서 가족 체험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가 모임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 시설에 야외 바베큐 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거기서 야외 바베큐를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모임집 이희택이랑 석자 이름 들어간 단체 톡방에 한 30개가 돼 단체. 몇 개예요, 진짜 모임 네, 몇 개 있는 아무튼 모임. 야외 바베큐장이랑 그다음에 뭐 미니 짚라인, 뭐 그다음 과수 체험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와 동반해서 가족 단위로 또 놀러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도 되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올 한 해 있을 주요 이슈들을 미리 점검을 해봤는데 꺼내놓고 보니까 또 많네요, 이슈가. 역시 세종시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또 가져봤고 이제 벌써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아마 또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올해 세종시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 있다면 한두 가지 좀 정리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죠. 일단 숙제가 마무리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12년 9월 정무세종청사가 처음 국무총리실 입주로 시작된 이후에 그 통근버스가 수도권을 계속 오가서는데 그렇죠. 그 버스가 12월에 전면 폐지가 됩니다. 전면 폐지가 되는데 그럼 거의 2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수도권을 여전히 오가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과연 둥지를 세종시에 틀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마 2022년까지의 그 길목에서 세종시의 이정주율을 높이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최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0.54, BC 0.54로 사실상 무산된 그 하이패스, 가람동 하이패스 IC 부분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맞물려서 재추진을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청사 별관하고 종합운동장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오늘 계속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좀 뭐 기대를 모았었는데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잊혀져 버리는 그런 정책이 돼버려가지고 시설이 돼버려서 좀 아쉽고요. 이 사업이 좀 추진이 잘 됐으면 특히 올해 추진이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시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임대 색방살이를 하는 게 2개국 정도 되죠. 한 뭐 120명, 130명? 하여튼 상당한 인원이 지금 본청에서 생활을 못하고 임대 색방살이를 하는데 그 시청사 별관이 좀 중투 통과했어요. 근데 예산 집행을 못하면 중투 통과가 취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설계비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기업 유치. 엄청난 그 우량 기업, 우리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법인세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올해 또 앞으로 굉장히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두 분도 그 과정에서 오늘 이 견제구에서 또 그리고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봤지만 올해도 세종시엔 정말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도시란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대로 잘 추진하고 또 꽉 막혀 있는 과제들까지 잘 해결되는 그런 신축년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 첫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